활용한 생성적 미디 피아노 이미지 적대 신경망 발표를 맡게 된 유니스 산업공학과 정성욱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레이어는 이제 웨이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웨이트들은 데이터들로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제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사용자의 의도대로 맞게 사용자가 이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의도된 대로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피처를 잘 뽑아내는 웨이트 밸류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학습을 할 때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학습하지만 저희는 단지 이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데이터 자체로서만 볼 것입니다. 해서 이제 트레이닝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레이블이, 그러니까 정답지가 있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들의 분포도, 그리고 데이터들 사이에 있는 룰을 찾기 위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고 데이터 자체로만 학습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것은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2가지가 있고 서로가 이제 적대를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적대를 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실제 데이터가 있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2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이고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위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리얼 데이터를 모사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제너레이터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서로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된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제너레이터의 뭐라 해야지? 생성된 데이터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티드 네트워크로 이제 RNN, Recurrent Neural Network가 있는데요. 이 Recurrent Neural Network는 노래와 뭐 자연어 처리 같은 이렇게 시퀀셜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어, 그 이유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피처를 다음에 인풋으로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게 이제 롱 셔트 텀 메모리, 장단기 메모리 LSTM이 많이 쓰이는데 LSTM에서는 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길이가 긴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을 피처를 넘겨줄 때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중요한 피처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버려야 되는 피처가 있는데 그 피처들을 이 forgot gate라는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걸러냅니다. 근데 그 걸러내는 기준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서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데요. 이 값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로 걸러낼 것인가를 이전에 있는 히든 레이어의 피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걸러져서 이제 가지고 리멤버를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은 이제 셀에 저장이 되어서 어, 다음에 이제 그 아웃풋을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LSTM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어, 굉장히 모델이 무겁다는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unsupervised 러닝인데 이 LSTM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VAE, Variational Autoencoder입니다. Variational Autoencoder는 겐이 나오면 빠질 수 없는 모델인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우선 Variational Autoencoder는 앞부분에 피처를 압축하는 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디코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유사하게 그 레이턴트 벡터라는 그 네, 코드를 사용하는데 잠적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겐과 다른 이 레이턴트 겐과 다르게 이 형성된 레이턴트 코드는 인코더로부터 이제
압축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처를 추출한 인코더에 추출한 피처들에 대해서 이렇게 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인풋으로. 그래서 윌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피처들의 평균값과 이제 이거 표준 편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형성하는 벡터가 네, 분포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 값과 이제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이 있으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가우시안 이 실제 x 값이 있으면은 이제 임의의 레이턴트 벡터를 추출하는데 처음에 인코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 실제 분포들을 완전히 알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를 근사하는 컨버전스 디스트리뷰션 Q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Q는 P를 이제 모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 이 그래서 이제 이 추출된 이 벡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유사한 모사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VA의 목적입니다. 해서 로스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요. 이제 Reconstruction Error, Posterior Entropy, Cross Entropy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KL로 풀백 라이브로 다이버전스인데 이거는 시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은 모사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이제 G가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Z가 나타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앞부분은 이 생성되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먼지에 대한 에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VAE는 굉장히 빠르고 학습이 쉽지만 단점이 리절트가 좀 블러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VA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related work로 이제 뮤즈겐이 있는데요. 이 뮤즈겐은 이제 2018년에 트리플 AI에 나왔던 논문인데 우선은 이 논문은 이제 바 제너레이터와 템포 제너레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미디 파일을 사용했었는데 이 미디 파일에서 이제 악기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기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제너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럼, 피아노, 기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세 개의 제너레이터들이 각각의 제너레이터들이 그 악기를 모방하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콘캐트네이트를 해서 합쳐가지고 하나의 좀 풍요로운 음악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G템프는 렌터드 코드 Z가 있으면 이 Z에 대해서 템포럴한 시간적인 정보를 준 벡터로 이제 바꿔서 넣어줍니다. 그 시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바 제너레이터가 어, 노래를 생성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된 노래들을 시간 순으로 이제 합쳐 놓으면은 이렇게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노래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제 진짜 노래인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피아노로 된 미디 파일을 모았고요. 이 미디 파일의 소스들은 이제 마젠타라고 이제 구글에 오픈 소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찾았고 그리고 이제 캐글에서 피아노로 된 미디 파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하울이 움직이면서 뭐 이런 애니메이션 노래도 있고 뭐 게임 이런 OST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 파일들을 이제 피아노가 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아노로 정한 미디 파일을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컨버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소드에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기존 트리플 AI에서 사용했던 뮤직엔에 비해서 앞에 하나 모듈을 추가했는데요. 이제 바로 어텐션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겐을 이용해서 어텐션 모듈이 추가한 어텐션 겐을 사용하였고 뒷부분 출력 값에 리파이먼트 모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왜
제가 어텐션을 추가했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픽셀 간의 디펜던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쿼리 문으로부터 키와 밸류, 그러니까 어떤 밸류와 그러니까 키와 밸류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를 이어주는 디펜던시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식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q 벡터가 있으면 k 그 쿼리 아니 키가 있고, 여기서 이제 d는 이제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크기를 크기로 나눈, 그러니까 길이를 나눈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밸류 값을 찾는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의 키와 밸류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어, 이제 쿼리에서 키와 밸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왜 이게 필요한가? 네, 그 미디 파일에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하면서 이제 이 노드들 간에 이제 디펜던시가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컨볼루셔널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서 피처를 뽑아냈을 때 디펜던시를 줄 수 없었고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어텐션 모드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이제 피처들에 대한, 그러니까 픽셀에 대한 디펜던시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전 범위의 전 이미지에 대해서 리스티브 필드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약간 LSTM의 그런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폭넓게 피처를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트레이닝인데, 로스는 당연히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거 뭐지, 이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H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이제 I는 실제 이미지고, 이 실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1, 그리고 이제 가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0이 나와야지, 나오면 이렇게 제대로 판별한 걸로 가정해서 로스를 계산하였고,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어, 자,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1이라는 그 레이블을 출력한다면은 그 출력하면은 이제 잘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한 걸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진 레이어,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나타나는 레이어, 잠깐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근데 평가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정량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디로스가 이제 1보다 크거나 혹은 지로수가 1보다 작으면은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을 하는 방식을 거쳤는데, 결과는 매우 리저너블한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셔 홀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학습된 파일의 개인의 결과물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스레셔 홀드를 사용해서 출력을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아까 그 처음에 변형시켰던 이미지랑 비슷한 노래 피아노 같은 노드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익스페리먼트인데, 학습은 처음에 노이즈를 시작했다가 점점 그 에폭을 겹치면 거칠수록 이제 실제 이미지를 모사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보통 이제 비트, 하모니, 그리고 이제 노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고요. 저희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좀 좋은 셀프 어텐션 개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